붓은 지금 크기를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붓을 고를 때 반드시 일반 수성도료와 달리 붓을 고를 때는 이 털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털이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은 곧바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붓털이 일반 실로 된 그 붓털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원위치로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작업을 할 때 뭉쳐가지고 펼쳐지질 않습니다. 롤러도 지금 약간 뭐 페인트가 이미 묻어 있어가지고 좀 모양이 좀 이런데요. 롤러 털도 조금 전에 붓처럼 좀 뻣뻣해야 됩니다. 그리고 털이 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실로 된 것 중에 아주 뽀송뽀송할 정도로 굉장히 두툼한 이런 롤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걸 쓰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롤러가 만약에 털이 굉장히 길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랐다가 내려올 때 얘가 그냥 그대로 다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작업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 그 털의 종류는 얘도 인공모로, 인조모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양털, 좀 뻣뻣한 양털로 이루어진 롤러를 고르셔야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와 세로를 재가지고 곱하면은 제곱미터가 되겠죠.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면적이 아까 제가 이 한 통으로 18리터, 그러니까 20리터, 물을 섞어서 20리터를 만들어서 30제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아주 간단한 뭐 1차 방정식으로 요 면적에 필요한 페인트 양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좋은 면적이니까 뭐 굳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 이 테이프가 필요하냐면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안 되는 부위를 경계를 내주기 위해서 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이런 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을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덮어야겠다 하면 물론 테이프로 여러 번 덮으면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렇게 비닐이 테이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이쪽 부위를 가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 종이 테이프로 덮으면은 이 부위를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설령 좀 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페인트가 칠해지거나 묻거나 하는 그런 거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붓으로 칠하겠습니다. 이 붓을 두 가지 사이즈를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작은 붓으로 경계를 먼저, 왜냐면 이게 큰 붓으로 처음부터 하면은 이 경계가 너무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작은 붓으로 경계를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제가 초벌이라고 할 건데요. 초벌이 뭐냐면은 이 페인트를 한 번에 두껍게 발라버리면 이게 깨집니다. 왜냐면 일반 수성 페인트는 거의 물에 가까운데 얘는 그 세라믹 그 가루가 들어있다 보니까 약간 점도가 있고 알갱이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두껍게 한 번에 칠해버리면은 마르는 과정에서 이게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게 이제 박리라고 하는데 박리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참 얇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넓은 부위도 아주 얇게, 가볍게. 이거 뭐 예쁘게 안 칠해줘도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초벌을 잡아놓으면은 이 자체가 기본 바탕이 돼가지고 두 번째 칠을 할 때 좀 두껍게 해도 아주 단단히 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벌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뭐 꼼꼼하게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통 사실은 이 프라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프라이머가 뭐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은 끈적끈적합니다. 본드예요. 이 본드를 이렇게 바탕 칠을 하고 나서 페인트를 하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깨지진 않아요. 근데 프라이머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실내에는 보통 프라이머를 잘 안 써도 이렇게 초벌만 가지고 해도
고막 형성이 잘 됩니다. 외부에 할 때는 프라이머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외부는 이제 그 눈비도 맞아야 되고 이제 각광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프라이머를 쓰게 되는데요. 프라이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이 페인트를 칠하느냐에 따라서 프라이머 종류도 좀 다르거든요. 일단 철판에다가 한다면은 유성 에폭시 프라이머를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재나 콘크리트 했을 때는 수성 프라이머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붓으로 할 때를 지금 기본적으로 좀 초보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뭐 칠해진 데도 있고 안 칠해진 데 있고 그냥 거의 뭐 성의 없이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초보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롤러로 할 부분도 롤러로 하기 전에, 왜냐면 롤러라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정확하게 이 라인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붓으로 이렇게 끝선을 범위의 끝선 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칠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롤러가 지나갈 때 이 부분에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더라도 페인트가 칠해져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큰 붓으로, 왜냐면 조그만 걸로 계속 하면 이제 한없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는 이제 양을 좀 많이 할 거니까 큰 붓으로 많이 칠해서 좀 넓은 붓입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 이 바탕이 약간 그레이, 그러니까 그 회색이었는데요. 이 페인트를 칠을 하면서 그 회색, 바탕이 된 색깔을 제대로 덮고 있는지 요걸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껏 칠해놨는데 안에 회색이 그대로 비치면은 이거는 두께가 좀 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덜 칠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칠을 하고 쭉 봐가지고 바탕색이 완전히 은폐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안 가려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한 번 더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벌을 하고 그 다음에 중벌을 하고 마무리, 결국은 3번을 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에서 양을 좀 많이 해서 크게 이게 뭐 흐르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2번만 칠해서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바탕이 아주 어두운 색이라면은 이 흰색 페인트를 칠할 때 한 번이나 2번 가지고 은폐를 못 하게 됩니다. 즉, 그 완전한 두께가 형성이 돼가지고 안에 바탕이 되는 색깔을 못 떴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붓이 또 재밌는 게 이게 털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그 붓을 가지고 무늬도 형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양을 이를테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체에 무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롤러 가지고는 조금 힘들죠. 제가 지금 가로로도 하고 세로로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붓이 가지고 있는 무늬를 이렇게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걸 뭐 세로로 이 무늬를 일정하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죠. 롤러는 이게 아까 이 마찬가지로 롤러를 쓸 팔레트에다가 페인트를 일정량을 덜어서 여기서 롤러 작업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페인트를 흥건히 묻힌 다음에 시작을 밑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한 요쯤부터 위로 올려서 처음에 이거는 이 내가 칠하고자 하는 면에다가 페인트를 일단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만큼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밑에서부터 해버리면요 이게 흘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위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처음에 페인트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골고루 조금 골고루 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래 위 아래 위. 지금 이제 예쁘게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아래 위로 할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으면은 더. 그 다음에 롤러 작업은 그 다음에는 아래 위로 어느 정도 이 페인트의 양을 좀 퍼뜨렸으면 다음에는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아까 처음에 퍼뜨릴 때 페인트가 일정치 않게 이런 식의 이렇게 그 경계선이 생겼는데 이게 옆으로 하면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좀 더 평평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게 롤러 작업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을 다시 고를 때는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자, 이게 지금 오늘은 이게 하는 범위가 좀 좁아서 그런데요. 만약에 범위가 넓다 그러면은 얘를 M자를 그리면서 해주면은 나중에 모양 만들기가 쉽습니다. 네, 골고루 잘 해야 돼. 지금 이제 좁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촘촘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면이 나오는데 롤러는 요 털이 묻는 것 때문에 약간 오돌토돌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붓은 요게 이렇게 붓털 때문에 지나가는 자국에 따라서 직선이 생기는데 롤러는 점이 생깁니다. 점 콩콩콩콩 찍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그 붓으로 할 때나 롤러로 할 때나 한두 번 칠했을 때 그 바탕이 된 이 회색이 여기 지금 이렇게 일부 비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 말고 얘가 면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폐가 될 수 있게 바탕이 은폐가 될 수 있게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지금 자체는 이제 예쁘게 좀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아직 안 말랐어요. 이게 바로 해버리면은 원래 지금 이 막을 다시 쓸어내리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묻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도 정도의 기온이라 그러면은 빠르면은 한 30분에서 아니면 한두 시간. 근데 여기에 좀 시간이 없다,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선풍기를 틀어도 됩니다. 아니면 창문을 열어놔도 되고. 그러면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면 공기 순환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 건조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